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 매거진 부동산이 답이다 진행의 강준입니다. 수익형 부동산의 투자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안정적인 고정 수익과 또 미래 가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의 꽃이라고 불리는 상가 투자 전략. 자, 오늘 재테크 매거진 부동산이 답이다에서는요, 성공적인 상가 투자 전략에 대해서 알찬 정보 마련을 해봤습니다. 평소 상가에 관심 있으셨다면 오늘 이 시간 주목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주저마시고 저에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3153-2594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순서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P&J 부동산 연구소의 박대근 본부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P&J 부동산 연구소의 박대근 본부장입니다. 네, 본부장님, 이 수익형 부동산 중에서도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인기는 많지만 그만큼 어려운 영역인 이 상가라고 들었거든요. 상가 투자 전략 어떻게 좀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고수들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상가 투자, 사실상 이제 쉽다면 쉬울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수익률이라든가 또는 그런 리스크를 감내하기 위한 그런 도전들이 또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또 이렇게 정부의 주택에 대한 보유세의 강화라든가 또는 이런 정책들로 인해서 그런 비규제 지역인 또 비규제 유형 상품인 상가로 수익형 부동산으로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 재테크 매거진에서는요, 상가에 대한 투자를 합리적이고 그리고 또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들을 한번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가 투자를 하신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부동산의 다양한 규제들로 인해서 비규제 부동산이라는 그런 혜택들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절세적인 절세적인 부분으로서 이제 보유세와 양도세가 이제 다른 주택과는 다르게 굉장히 합리적인 그런 유지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나 또 이제 관리를 하시는 측면에서도 임차인을 구하시고 또 임차인이 유지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지관리 보수가 용이하다는 장점도 같이 함께 갖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기본적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물론 이제 영업이 활성화되고 잘 돼야 되겠지만 잘 되는 위치에 선정을 잘 투자를 하신다면 장기적으로 계속 임차인의 그런 안정적인 수요가 창출될 수 있을 뿐더러 임차인이 바뀌는 과정에서도 이제 인테리어와 보수가 같이 함께 이루어져서 리모델링 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관리가 굉장히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특히나 또 이제 목이 좋은 상가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률을 받아보실 수 있는 임차가 가능한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상권 형성으로 인해서 지가의 상승뿐만이 아니라 이제 상가의 그런 권리의 형태가 강화되게 됨에 따라서 가치 상승이 늘어날 수 있는 점 또한 굉장히 좋은데요. 주택의 가격 상승분이 이제 제한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을 좀 생각하신다면 월세의 상승이라든가 또는 권리의 형성으로 인해서 가치 상승이 더욱더 높아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상가의 투자의 장점이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상가의 종류부터 일단은 구성을 좀 생각해 보시고 어떤 구성에 투자를 하셔야 될지 생각을 해보셔야 될 텐데 크게 4가지의 유형으로 상가를 좀 구분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는 근린 상가 같은 경우에는 신축 건물의 1층과 2층에 많이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굉장히 주민들의 접근성, 동네에서 이제 빠른 접근성의 그런 용이성도 있고요. 특히나 또 이제 작은 평수로 구성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액의 상가 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단점으로서는 이제 권리 형성이 조금 쉽지는 않다는 점을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아파트 단지 내 상가 같은 경우에는 권리는 굉장히 잘 형성이 될 수가 있겠죠. 특히나 또 이제 수요의 안정적인 그런 복합 상가의 역할들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공실 걱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배제하셔도 좋다. 특히나 또 이제 굉장히 장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단점으로서는 금액적인 부분의 부담감들, 권리의 형성이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거나 새로운 매물들이 잘 안 나온다는 점, 그리고 분양을 받기 좀 어렵다라는 점이 단점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서는 이제 상가주택인데요. 굉장히 이제 상가와 주택이 혼재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이제 먹자골목이라든가 이런 준주거 지역에 굉장히 많이 밀집이 되어 있다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장점은 이제 그 건물의 가치에 이제 투자를 한다는 큰 장점으로서 차익을 높게 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건물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투자 금액 또한 20억, 30억 이상의 고액으로 투자를 한다는 단점을 또 가지고 있다는 점을 포인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는 사실상 이제 분양상가를 조금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처음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안정적으로 모든 상가들의 장점들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대형 복합 쇼핑몰, 대형 복합 건물 내에 이제 공동 소유가 가능하도록 구분되어 있는 상가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분 상가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각 호수, 각 그 구역별로 이제 구성이 돼서 나눠서 이제 주택 투자가 가능하겠다, 분양 상가 투자가 가능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역세권이라든가 복합 건물이 들어서는 곳은 이제 역세권이라든가 키네던트의 역할들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좋은 상가를 고르시려면요, 이 5가지를 조금 집중해서 보시면서 상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랜드마크가 형성되어 있는 곳들, 상권이 모이는 지역을 가셔야 안정적인 공실률에 걱정이 없는 곳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심 상권, 중상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중심 상권에 투자를 하시는 것이 지금 같은 시기에는 오히려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유동인구가 당연히 많아야 좋겠습니다. 하지만 유동인구 중에서도 단순히 흐르는 유동인구가 아닌 이곳에 정차하고 모일 수 있는 집객 요인을 가지고 있는 항아리 상권에 투자를 하시는 것이 바로 수익률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보실 수가 있겠고요. 역세권과 대형 병원이라든가 집객 요인을 같이 함께 볼 수 있는 곳을 보셔야 이제 모이는 상권에 투자가 가능하시겠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입지 좋은 무점포, 무권리의 그런 점포를 분양받으신다면 권리가 높게 형성되어 있는, 이미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는 곳에 들어가시는 거는 이제 투자 금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권리의 점포를 구입하실 수 있는, 또 투자하실 수 있는 이런 선점 효과를 좀 보신다면 좋은 상가를 고르는 원칙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핵심 투자 포인트인데요. 많은 분들이 좀 놓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상가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명동이라든가 이런 곳이 정말 좋은 곳이냐, 실질적으로 수익률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유동인구와 유효인구를 조금 살펴보셔야 될 텐데요. 단순하게 지나가는 사람들이라든가 또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 상가의 매출로 직결되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소비를 할 수 있는 유효인구의 그런 구성의 포인트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로데오 거리라든가 뭔가 좀 소비를 하기 위해서 모이는 곳들, 그리고 무언가 집계 효과로서 이제 이곳에 모여서 소비 패턴을 볼 수 있는 지역들을 선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똑같은 의미로서 이제 흐르는 상권과 개천 상권이라고 하죠. 그리고 모이는 상권, 항아리 상권을 좀 비교를 해봤었을 때 당연히 항아리 상권으로서 외부의 분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상가 지역을 선별하신다면 상가의 그런 실패하지 않는 투자의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상가 투자하실 때 이제 여러 가지들 중에 이제 검토해 보셔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일단 투자 지역을 한번 보시고요. 일단 너무 멀리 가지는 마십시오. 주변에 또 가까이 갈 수 있는 지역으로 서울이라든가 또는 경기도권 또는 내가 지방에 살고 있다 하시면 지방 광역 도시라든가 이런 지역들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도 이제 상가를 어떤 부분에서 어떤 유형의 상가를 투자하실지, 그리고 또 이제 상가를 분양받으시더라도 이제 상권이라든가 유동인구, 뭐 접근성, 교통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배후 수요까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굉장히 광범위하고 오래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겠고 공부를 또 많이 해보셔야 되겠지요. 아울러서 이제 권리금이 형성이 되어 있는지의 유무와 합리적인 권리금인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권리금이 없는 점포일 경우에는 앞으로 향후에 권리금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활성화를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상가 투자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공실률인데요. 공실률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물론 이제 공실률이 발생이 전혀 안 되는 곳은 없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최소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정성을 가져가야 된다 저는 보고 있고요. 관련 업종들이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를 파악하신다면 공실이 발생되지 않는 그런 상가를 좀 집중적으로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상가를 만약에 분양 받으신다면 이제 확정 임차라든가 또는 임차 조건부 계약으로서 뭐 예를 들어서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가 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상가를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체크포인트를 몇 가지 정리를 좀 해드렸고요. 자,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동인구보다는 당연히 유효인구를 제가 소비를 할 수 있는 패턴을 좀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흐르는 상권보다는 모이는 항아리 상권을 보셔야 된다. 여기까지는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아울러서 이제 단순하게 수익률만 보지 마십시오. 뭐 수익률이 높다고 해서 타 지역이라든가 다른 지역에 가셨다가 공실률이 발생될 수 있는 여건들도 있고요. 장사가 안 돼서 임차인이 나가게 됐었을 때 그 부분에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수익률만으로 판단하지 마시고요. 핵심 점포에 투자를 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인 목표를 좀 삼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너변이라든가 저층 상가 인기 많죠. 그 이유가 이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건데 투자자들의 선호할 수 있는 보편적인 안정성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보라든가 또는 차량을 이용하는 곳인가 또는 연령대라든가 업종 유형들을 파악하셔서 소비층의 심리까지 파악을 하신다면 정말 고수의 영역까지 갈 수 있는 단계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든 것들을 좀 보실 때 안정적인 상가 투자를 위해서 당연히 이제 전문가의 도움도 많이 필요하실 거고요. 또 공부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런 시기에 오히려 투자를 적극적으로 또 진행을 하시면서 높은 수익을 보실 수 있는 부동산 재테크를 하실 수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상권 분석만 확실하다면요. 안정적인 고정 수익뿐만 아니라 관리까지 쉬운 장점을 가지고 있는 상가였습니다. 이런 장점들 꼼꼼하게 살펴보시다가 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요. 세미나 참석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자리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직접 오셔서 세미나를 받으실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요. 매주 일요일 오후 1시에 강남 논현동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9호선 신논현역으로 오시면 도보로 빠르게 이용 가능하시고요. 저희가 2019년도 부동산에 대한 그런 전망이라든가 또는 다양한 정책들에 대한 대비책들 그리고 유망한 투자 지역들에 대해서 같이 함께 투자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많은 상담 전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가뿐만 아니라 부동산의 전반적인 모든 내용 강의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꼭 예약 후에 참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02-3153-2594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랄게요. 이번에는 저희가 강의를 들어봤으니까요. 실제 물건도 한번 만나보셔야겠죠? 화면을 통해 바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전유진입니다. 서울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강남과 가깝고 또 한강변 입지까지 갖추고 있는 도시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딘지 궁금하시다고요? 네, 바로 미사 강변도시입니다. 네, 미사 강변도시는요. 최근 신규 분양 단지 내 수많은 청약자들이 모이면서 굉장한 인기를 끌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 인기 비결이 뭔지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서울 강남에서 한강변을 따라 이동하면 강동구 바로 오른쪽에 위치한 미사 강변도시에 도착하실 수 있는데요. 강동구 강일지구와 하남 풍산지구 사이에 조성 중인 미사 강변도시는 인구 약 9만 5천 명, 3만 8천여 세대의 규모로 지어지는 대형 신도시입니다. 2022년 완공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입주율이 70%에 육박하고 있는 미사 강변도시. 아파트 입주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뜨거웠던 분양 열기가 차츰 상업시설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네, 미사 강변도시에 오니까요. 한창 입주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활기가 넘치는 도시인 것 같습니다. 네, 이곳 수경공원 코너변에는요. 신규 분양을 앞두고 있는 복합상가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복합상가가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대체 어떤 상가인지 제가 한번 직접 가보겠습니다. 올해 2019년 준공 예정인 미사 강변도시의 복합상가. 약 6만 평 규모로 조성되고 있는 망월천 수변공원과 마주하고 있고 보행자도로 코너변에 위치하고 있어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소개해드리는 복합상가의 경우 올해 6월 개통을 앞두고 있는 5호선 미사역에서 걸어서 약 2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역세권 상가의 수혜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저희 미사상가의 장점은 미사역 도보 1분 거리 초역세권에 위치하며 특화된 로제어 거리와
예전 전국구 명소인 수변공원을 끼고 있는 희소가치 있는 상가입니다. 향후 미래 가치는 주변 시세보다 합리적인 분양가로 이미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으며 중심 상업지 일학상가와 맞물리는 24시간 운영되는 상권이고 미사역 개통 임박과 폭발적인 수변공원의 인기로 투자하시기에 우수한 가치를 지닌 상가입니다. 창을 열면 한강, 문을 열면 서울이라는 미사 강변도시. 네, 최근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 때문에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한 상가에 많이들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탄탄한 배우 수요가 있는 미사 강변도시 복합상가. 혹시라도 부동산 투자처를 찾고 계셨다면 이곳에 주목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은 지금 재테크 매거진 부동산이 답이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 가치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물건 정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가인데요. 먼저 개요부터 만나볼게요. 네, 맞습니다. 2기 신도시 미사 강변 도시에 위치하고 있는 매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5호선 미사역이 올해 6월에 이제 개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핵심 상권에 위치하는 입지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고요. 본 매물은 이제 4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약 700평의 대지의 건축 면적 1308제곱미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하 2층부터 지상 3층까지의 규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올해 준공 완료를 예정 앞두고 있는 복합 상가입니다. 투자 포인트부터 한번 짚어보죠. 네, 맞습니다. 이제 가장 계획적이고 성공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미사 신도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곳 같은 경우에는 미사역이 개통되는 시점과 아울러서 이곳이 바로 로데오 거리가 형성이 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망월천 수변공원이 같이 함께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변공원의 프리미엄과 미사역의 로데오 거리를 같이 함께 가져가실 수 있는 우수한 입지에 하고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곳 같은 경우에 이제 약 9만 5천여 명 정도의 이상의 그런 인구가 모일 정도로 인구 증가가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족적인 도시로서의 그런 변모로서 업무타운들이 같이 함께 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상권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5호선과 9호선이 지금 개통되고 이제 9호선의 예비타당성이 통과가 된다면 4차 구간, 5차 구간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을 정도로 이런 개발 호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업무타운이 들어서면 당연히 이 지역의 집가의 상승이라든가 높은 미래 가치가 더욱더 기대되는 곳이 바로 이곳 미사 강변 도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상가가 올해 준공을 앞두고 있지만 그 다음에 바로 또 이 미사역까지 개통을 앞두고 있는 상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건물의 특징은 어떻게 될지 한번 짚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건물의 준공 시점은 올 4월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사역이 개통되는 시점은 올 6월입니다. 그래서 준공 시점에 바로 맞물리기 때문에 입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실률이 발생되지 않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하 2층부터 지상 3층까지의 규모로서 지하 주차장이 160% 이상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인 주차가 가능하고요. 1층 수변공원을 이용하시거나 로데오 거리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또 들어오실 수 있는 데크라든가 어닝 텐트가 또 천막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건물의 가치성 또한 굉장히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뒤쪽 라인으로는 미사역을 관통해서 가고 있는 24m 도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골든크로스를 또 진행할 수 있는 핵심 상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직계 요인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로데오 거리 중심 상가에 위치해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입지 한번 만나볼게요. 네, 맞습니다. 미사 강변도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도시 중에서는 이제 2016년도에 입주를 시작으로 해서 2020년까지 지금 입주가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지금 약 9만 5천여 명 정도의 그런 인구수를 이제 자랑하고 있고요. 미사역에서 도보 2분 거리에 바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미사역 주변에 중심 상권이 형성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망월천 공연의 수변공원과 그리고 보행자 전용도로의 로데오 거리가 같이 함께 위치하고 있고요. 이곳 같은 경우에 굉장히 장점 중에 하나는 많은 상권 형성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구성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약 9만 5천여 명 정도의 미사 신도시에 거주를 하고 있는 인구수 중에서 30, 40대의 인구 비율이 10대를 포함해서 6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0, 40대 가정 같은 경우에는 외식과 그리고 문화의 그런 소비 패턴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연령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상권의 활성화가 잘 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세대수
인구수 또한 4만여 세대를 이제 비롯해서 이제 많은 업무 시설 등의 입점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말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미사 강변 신도시라고 합니다. 이렇게 활성화가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상권, 상가에도 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상권 분석해 볼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상권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의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얼마나 많은 배우 수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많은 직계 요인을 이뤄낼 수 있는지를 좀 보셔야 될 텐데 일단은 주변에 비교할 수 있는 상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의 강일지구 근린상권과 그리고 풍산이라든가 신장상권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곳은 근린상권입니다. 그래서 확장하는 데도 굉장히 그런 한계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울러서 근린상권이라는 그런 단점들이 좀 볼 수 있는 노후화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함께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또 이제 스타필드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계시는데요. 하남에서도 이제 스타필드를 구성을 할 때는 연 1,000만 명 이상의 그런 유동인구를 이제 유입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활성화 잘 되어 있는데 이곳은 차량으로 중심으로 이동을 해서 이곳 안에서 모든 소비 패턴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접근성의 한계성이 또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미사역 주변에 지금 광역 중심 상권으로 구성되고 있는 중심 상가 라인 같은 경우가 외부에서 이곳에 모이기 위한 직객 요인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특히나 또 이제 미사역 주변으로 키네던트를 볼 수 있는 대형 영화관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이런 쇼핑센터들이 같이 함께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로데오 거리가 형성될 수 있는 앞으로의 그런 하남시의 위상이 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미사역 주변의 중심 상가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인구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세대수만 하더라도 약 12만 세대 정도가 주거 세대수를 자랑하고 있고요. 오피스텔의 1, 2인 가구의 밀집도도 굉장히 좋아서 2만 5천여 실 정도의 구성을 좀 보실 수가 있겠는데 미사 강변 도시만 하더라도 9만 명여 명의 이상의 그런 인구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업무지구 또한 굉장히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을 포인트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1차 수변 상권이 이제 망월천 주변으로 먼저 생겼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2차 수변 상권과 중심 상권에 위치하고 있는 곳에 바로 본 복합 건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앞쪽으로 이제 미사역의 미사 중심 상권과 그리고 24시간의 위락 상권으로 이렇게 총 4가지의 구성을 좀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차 수변 상권 굉장히 활성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위쪽으로 이제 약 2천여 세대 정도의 효성과 르보의 그런 그 입점으로 인해서 입주민들의 활성도가 굉장히 좋아졌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현재 미사역 주변은 공사가 지금 한창에 뭐 힐스테이트를 비롯해서 롯데라든가 뭐 이편한 오피스텔 등이 지금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롯데 같은 경우에는 올 연말에 이제 입주를 할 예정이고요. 효성 같은 경우에는 3월달 다음 달이죠. 이제 3월달에 이제 입주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1차 수변 상권이 활성화되기까지도 입주의 시기점을 잘 맞추는 것이 중요했었는데 지금 본 매물집 바로 앞에 있는 입주를 앞두고 있는 올해와 그리고 내년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 이런 세대수들을 좀 비롯해서 구성을 해보셨었을 때는 앞으로 향후 1년 이내에는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는 공실률이 전혀 발생되지 않는 이런 상가의 건물로 이런 탈바꿈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사역이 개통 시점이 바로 연내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좀 포인트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망월천 공원 같은 경우에도 6만여 평의 그런 공연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사에서 이제 단순히 그런 미사리의 그런 카페촌이라는 그런 명소화가 된 것처럼 이곳 공원도 이제 공연장의 활성화로 인해서 명소화가 될 수 있는 이곳에 집객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굉장히 풍부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프로지오와 그리고 18단지, 19단지의 미사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미사역을 이용하기 위해서 바로 본 건물로 이동을 해야 되는 브릿지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이 이동 인구의 그런 많은 수입을 유효를 좀 보실 수 있는 장점이 많은 지역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기업의 이점 또한 굉장히 많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주변에 이제 평당가의 구성도 굉장히 합리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지금 2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미사역에서 2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평당가가 4천만 원에서 4,400만 원. 지금 뭐 코너변에 위치하고 있는 곳은 5천만 원 이상의 평당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 같은 경우에 코너변에 위치하고 있는 상가가 3,700만 원의 평당가이기 때문에 평균 시세 대비 적게는 이제 300만 원에서 많게는 1,500만 원까지
가지의 차이가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 나중에 차익을 보시는데도 굉장히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아울러서 이제 무권리가 형성되어 있다라는 분양받을 수 있는 상가라는 점이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미사 강변 도시만 하더라도 10만 명 이상의 근로자의 그런 그 위치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외적으로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 복합단지라든가 고덕 복합단지들 그리고 또 아이테코가 올해까지 또 입점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약 8만여 명 이상의 그런 근로자들의 수요가 풍부하게 뒷받침하고 있는 곳이 바로 미사 강변도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개발 호재들 이제 5호선이 6만여 명 이상의 유동 인구를 좀 이용 인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이제 개통 예정이고요. 망월청 공원 또한 6만여 평 구성으로 이제 진행이 되면서 뭐 그런 주민들의 그런 생활 편리함의 모습들뿐만이 아니라 공원화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공연장이 이제 구성이 되기 때문에 명소화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집객 요인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상권 분석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정말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상권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미사 강변도시에 위치한 복합상가 만나보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어떻게 될까요? 자,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700만 원 정도의 평당가를 구성하고 있고요. 매매 금액 14억 4,300만 원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앞쪽 라인만 보시더라도 18억, 19억을 호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합리적이고 좋은 금액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예상 보증금 1억 원에 530만 원 정도 약 그 수익률로 따져보면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또 기록할 수 있을 정도로 보실 수가 있겠고 대출 금액을 제외하시고요. 3억 9,800만 원으로 투자 금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미사 강변 도시에 위치한 상가 정보 더욱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다면 02-3153-2594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주저마시고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P&J 부동산 연구소의 박대근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테크 매거진 부동산이 답이다. 오늘은요 성공적인 상가 투자 전략 강의와 함께 미사 강변 도시에 위치한 복합 상가 정보 만나보셨습니다. 자, 성공적인 부동산 재테크 이루시는데 큰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